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요즘 LP 열풍에 관한 기사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숫자로 확실히 체감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지난 6월 빌보드 차트상에서 놀라운 기록이 발생했습니다. 락밴드 화이트 스트라이프스의 리더죠. 잭 화이트가 솔로 앨범을 발표했는데 첫 주 판매량이 13만 8천 장에 달했고요. 그중에 LP가 4만 장이라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단일 아티스트의 단일 앨범이 일주일 사이에 그것도 LP로만 4만 장이 팔렸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건 미국에서 지난 20년 동안 처음으로 세워진 기록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번 LP 판매 기록의 배경엔 LP의 판형 자체, 그 독특함이 한몫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LP를 턴테이블에 돌리면 그 LP판 위로 홀로그램이 보인다고 합니다. 소장 가치가 정말 대단할 것 같죠? 하지만 LP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다면 이런 기록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음악은 잭 화이트의 신곡 듣겠습니다. 라자레토입니다. 효전이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전이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김윤경의 생생경제. 예,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중 FTA를 위한 제12차 협상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FTA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공동성명에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처음 열리는 협상이라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 협상을 해와서 12차 협상까지 왔지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산품 그리고 중국은 농수산물을 개방 품목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각각의 그 시장에 있어서 들어갔을 때 이득을 볼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시장이 또 한쪽이 이득을 보는 것만큼 또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이 이 한중 FTA입니다. 게다가 또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경제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 한중 FTA가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그런 협상인데 이번 12차 협상 때는 12차 협상이 열리고 있는 곳은 대구예요. 대구에서는 지금 농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좀 많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한중 FTA의 쟁점 지금 무엇인지를 한번 좀 짚어보고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잘 지내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한중 FTA가 벌써 이 18일까지가 12차 협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한중 간의 FTA는 2012년 5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작년 9월에 1단계 협상을 마치고 지금 2단계 협상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협상인데 12차까지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건지 계속 더 갈 수도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지금 현재는 협상이 좀 순조롭지 않게 진행돼 왔는데요. 네. 지난 5월이었죠. 11차 회의가 중국에서 열렸는데 이때 이제 고비로에서 협상에 좀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한중 간에는 어떤 상품을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해야 된 일반 품목군에 넣을지 또 네. 관세를 통해서 보호할 민간 품목군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개방해서 제외할 초민간 품목을 서로 교환한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또 나머지 서비스라든지 투자, 규범, 협력 분야 전 분야에 걸쳐서 논의는 일단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 분야에서는 아직도 견해차를 좁히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을 넘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 부문이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일반 품목에 넣을 것이냐 민간 품목에 넣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워낙 민감들 하고요. 네. 품목 수가 12,000개나 달하다 보니까 맞네. 특히 서로 중국과 우리나라는 보완적인 상당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서로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래도 지금 12차 협상 같은 경우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조금 전에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얼마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은데 FTA를 연내 타결하기로 노력한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12차 협상에서는 원산지나 통상 절차 그리고 환경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그리고 농수산 협력이라든지 정부 조달 분야에서 대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게 목표인데요. 네. 상품 분야에서는 2차 개방 요구안을 서로 교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체적인 품목이라든지 관세 철폐 일정을 서로 합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개 품목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논의하기 때문에 시간도 길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교착 상태에 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전자 상거래 관련 분야에서는 중국이 워낙 시장 규모가 크고요. 또한 압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진출했을 경우 우리가 손해보는 부분도 많은데요. 네. 이런 서비스나 투자 부분에 대한 자유화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지금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진척이 현재 외부에서 볼 때는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는 그냥 중국 농산물이 몰려오면 어떡하나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중국은 우리나라 지금 최대 수출 수입 교역 대상국이잖아요. 근데 한중 FTA가 타결이 되면은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건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지난해 한중 양국의 교역 규모는 2,300억 달러에 달했고요. 우리의 무역 흑자는 63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중국은 아주 중요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이 때문에 대경제 정책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FTA를 체결하면은 10년 뒤에 실제 국내 총생산은 한 2.2% 정도 증가한 275억 달러 정도의 후생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고요. 네. 또 연간 무역 수지도 매년 35억 달러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추측했는데요. 물론 초민간 품목이 좀 개방이 좀 더 확대되고요. 내수 시장이 좀 더 문이 활짝 열릴 경우에는 우리나라 GDP는 3%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오늘 화장품과 같은 FTA 관련 수혜주들이 부상을 했는데요. 네. 중국은 자동차나 백색가전, 여행, 호텔, 전자상거래, 의료 서비스, 그리고 식품이나 관광을 비롯해서 문화사업까지 내수 시장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FTA 효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무래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좀 찾을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원활하게 협상이 돼야지 이제 가능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지금 핵심 쟁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큰 거는 한중 FTA 대상 품목이 총 12,000개 정도 이르는데요. 네. 이 중에 10%인 1,200개의 상품을 어느 나라가 초민간 품목에 넣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이 때문에 협상도 좀 난항을 겪고 있고요. 또한 양국의 협상 전략이 서로 아주
다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실무 FTA 협상에서는 먼저 소인이 되고 나중에 대인이 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는 개방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세부 품목에 대한 관세나 시장 장벽을 시작을 해서 아주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큰 틀의 양보를 할지 또 받을 것은 또 확실히 하겠다는 계산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분야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우리의 대중국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 확대에도 공세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되는 만큼 협상 속도가 좀 더딜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이나 철강, 기계 쪽에 그 중국의 개방을 더 요구하는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의 약점이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일반 저가 생필품 쪽에서는 예. 개방을 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각자 개방 품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올해 말이나 내년에 타결 시점이 돼서 공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위주로 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중국의 공산품 시장을 조금 더 개방을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어디까지 개방을 좀 요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산업별 그 수출 의존도를 보면은 석유가 46%에 달하고 있고요. 네. 디스플레이도 48%, 반도체, 기계 같은 경우도 30% 전후까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들 품목과 관련해서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고부가가치 철강제인 판재료, 그리고 조선 분야에서도 해양 플랜트, 그리고 섬유 업종 중에서도 편직물, 화성장 직물이라든지 화성 원료 쪽을 우리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요구가 좀 들어진다면은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한 13억 달러 정도 매년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고요. 네. 전기전자는 6억 달러, 자동차는 한 3억 달러 전후, 그리고 철강과 조선도 무역 수지가 큰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중국의 그 글로벌 시장 영향력이 가장 큰 게 IT 부분입니다. 중국은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와 같이 세계 전자 상거래 시장에 공룡들이 많은데요. 이들이 우리나라의 그 대거 지금 결제회사를 세워가지고 몰려올 경우에는 우리나라 중소 전자상거래회사뿐만 아니라 게임회사, 네. 은행, 결제회사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개방폭 여부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생존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중국 농산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농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는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나라 농업 생산 규모는 43조 정도 되고요. 중국은 1,068조 원이니까 중국의 우리나라가 4%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 사과라든지 배, 감, 방울토마토라든지 시금치, 상추, 배추 같은 경우에는 중국보다 농산물 가격이 2배에서 3배 정도 우리가 비싼 편인데요. 또한 미국이나 EU보다 지리적으로 가깝고요. 또 우리 농산물과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시장 개방 시에는 2020년까지 우리 농업 생산이 약 20%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이 지금 바깥에 나와서 지금 그 한중 FTA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위생 검역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수입을 차단하려고 하지만 이래도 최대 3조 3,600원 정도 매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피해 규모는 한미 FTA 피해액이 한 8천억 원 정도 되니까 약 5배 규모에 달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막판까지 협상을 계속 거듭할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 피해액의 5배 규모다. 이런 계산은 어디 정부 측에서 나온 건가요? 네, 그 정부와 관련해서는 그 농업 연구개발원인가요? 그쪽에서 예. 나온 자료를 저도 봤는데요. 그렇구나.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한중 FTA 체결이 되면은 우리 경제 그렇지 않아도 중국과 정말 많은 교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이게 참 어떻게 진행될지를 몰라서 더 우려가 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아무래도 서로 경제 협력 단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무역량도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중 간에는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양국의 그 신성장 동력 산업도 서로 비슷하고요. 또
특정한 그 분업 구도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무역량이 늘어나는 그라비티 모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라비티 이렇게 되면은 모델이요? 우리 예. 기업들도 손해가 많이 일어나는 품목이 많은데요. 농산물이라든지 섬유, 생활용품과 같은 저가나 저부가치 영역 쪽에서도 타격이 있는데 섬유 같은 경우는 연간 2억 6,300만 달러 정도 적자가 되고요. 더 큰 문제는 중국에 진출된 우리나라 3만 5천 개 기업들이 중국의 싼 제품을 수입해서 자신들이 잘 알 수 있는 그 국내 유통망을 활용해서 덤핑으로 팔 경우에는 자칫 국내에서 계속 경쟁력을 유지시켜왔던 중소기업들의 연쇄 도산도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타결이 정말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타결 가능성, 특히 연내 타결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저는 확률적으로 보면 연내 타결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추진을 계속 해왔고요. 중국도 이 부분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하고의 보는 네. 시각이 서로 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그 타결 내용보다는 네. 아무래도 그 내용에 좀 더 시점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는 그 협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보여지고요. 알겠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하나 양보하면 중국이 하나 예. 주는 식의 신교롭게 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한중 FTA 쟁점 알아봤습니다.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예,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는 경제뉴스 뒤집기와 성공 직장인 코너가 마련돼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요, 어제 찬반 논란해서 저희가 짚어봤던 사내 유보금 문제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요. 성공 직장인에서는 생각이 에너지다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면은 문자 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혹은 YTN 라디오의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생경제 SNS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아들을 키우는 행복한 엄마 배우 김희애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화려해 보이는 여배우지만 집에서는 저도 아들 바보 소리 듣는 평범한 엄마인데요. 아이들에게 부모의 역할이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기댈 엄마 아빠도 없이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ARS 060-700-0770 아동결연 상담번호 02-2085-8257 한 통의 전화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기적.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행사는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기업 리틀 달란트, 한국의 전자칠판 스마트러닝을 선도하는 기업 요한 아이텍, 그리고 기아 대책과 함께합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일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한 나라 경제의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이 한 달에 한 번씩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합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한국은행이 매주 시장에 파는 채권의 금리를 기준금리로 쓰고 있는데요. 이게 그 채권을 사는 사람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은행들도 그에 따라서 예금과 대출 금리를 내리거든요. 그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경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대신 물가는 올라가죠. 한국은 연 2.5%의 기준금리를 14개월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준금리가 사실상 0%이고 유럽은 연 0.15%이니 한국은 기준금리가 높은 편이죠. 요즘엔 한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8월이나 9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인데요. 어제 생생경제에서도 얘기를 했던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내 유보금을 과세를 하게 되면은 좀 더 풀게 돼서 가계소득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그렇지 않다.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갖고 있는 게 다 현금도 아니고 이게 과세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그런 찬반 의견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상태가 별로 좋지 않네요. 아, 그래요? 네. 위치를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잡음은 조금 없어진 것 같네요. 아, 예. 그 정부가 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계속 잇따르고 있어요. 여보세요? 네, 보세요. 네네. 예. 그래서 이 사내 유보금이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내 유보금이라 하면 기업들의 단기 이익금 중에서 세금이나 배당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에 축적된 나머지 그 금액을 말하는 건데요. 네. 예,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 122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단기 이익금은 대부분은 주주에게 배당이 돼야 되는데요. 네. 예, 상법에서는 이 중에 일부를 사내 유보하도록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좀 과도하게 축적하고 있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홍원혜 소장님, 이게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다시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홍 소장님 지금 전화 좀 끊어주시고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요. 예, 다시 한번 연결을 하도록 하겠고, 오늘 얘기할 주제는 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논란입니다. 어제 전경련 쪽에서 홍성일 금융조세팀장 나오셨고, 또 박종규 금융연구원 박사 연결을 해서 찬반 얘기를 다 들었는데, 재계에서는 당연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과세를 한다는 게 법인세를 다 내고 있는데, 왜 남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쓰도록 그러니까 못 쓰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은 다 과세를 하게 하느냐라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풀면은 가계 소비에 도움이 된다는 쪽에서는 기업들이 유보금으로 많이 갖고 있기보다는 그게 뭐 설비 투자든 돈이든 간에요. 어쨌든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은 가게들은 소득이 늘어나게 되니까 지갑을 또 열게 되고 그것이 또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경기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기업 유보금에 과세를 하겠다는 이런 방향은 맞다. 이런 주장들이 서로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연결된 것 같네요. 홍원우 소장님?
네네네. 네, 다시 이제는 좀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사내유보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장사하고 세금 낼 거 내고 배당 줄 거 주고 남은 돈이 122조 원이 된다는 거죠? 예, 예. 지난해 네. 말 기준으로 누적이 돼 있죠. 예. 네. 그러면은 좀 많은 편인가요, 우리 기업들이? 이런 네, 사내유보금이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네. 지금 1990년대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사내 유보율, 사내 네. 유보율이라고 하면 그게 뭐냐 그러면 총 자산 중에서 사내 유보금의 비율 네.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였는데 1990년대 때는 그게 5% 이내였어요. 예. 그래서 이게 최근에는 지금 20%를 넘어섰거든요. 지금 2012년에 21.4%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네. 2000년대에 굉장히 많이 늘었죠. 예.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내유보금이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를 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2001년까지는 과세를 했는데 2001년 이후에는 과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2001년 이전에는 사내 유보금 중에서 법정 유보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 빼고 뭐 빼고 하고 해서 초과하는 적정 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했는데 네. 그때는 그래서 이제 뭐 유보가 안 되고 밖으로 이제 뭐 배당도 하고 임금도 많이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높지 않았는데 2000년대 들어서 과세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높아지고 있죠. 아, 그래요? 이건 네. 또 새로운 견해인데 어제 찬반 인터뷰를 하실 때, 예. 두 분 다 그 91년부터 2001년까지 했던 그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정책은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셨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그거는 그 팩트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물론 뭐 그분들 생각으로는 과세를 했는데 네. 유보율이 안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오히려 유보율이 떨어졌었죠. 90년대 때는. 그러니까 90년에 5.8%였는데 2001년에 한 뭐 4%대로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2001년에 이제 과세를 안 하자 2002년에 12%로 올라갔고요. 2003년에 15%, 2004년에 20% 이렇게 쭉쭉쭉 올라갔죠. 그러니까 예. 과세 효과는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아, 예. 그런가요? 혹시 그게 과세라는 그런 변수 말고요. 네.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불황인데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낫지, 뭐 푸는 게 낫느냐, 뭐 이런 것도 변수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요? 네, 물론 그렇죠. 모든 경제 예. 현상이 한 가지 네. 요인만 설명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90년대 때는 아무래도 그때는 그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때는 뭐 좀 과열됐다. 거품이 있었다 할 정도, 또 과잉 투자도 할 정도로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내 유보율이 적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90년대 때는 그때는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400%가 넘어갔죠. 예. 그랬었죠. 예. 예, 그 얘기는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내 유보율이 적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과세 제도도 있었고요. 근데 2000년대 들어서서는 이제 부채 비율이 뚝 떨어지고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사내 네. 유보금이 누적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네. 한 번 시도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 네. 어떻게 과세를 했는지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이거 과세를 했죠? 예. 네, 과세하는 거는 이제 그 적정 유보율이라고 그래서 네. 유보 소득이라고 그래서 이제 일단 그것부터 먼저 인정을 하는데요. 그 적정 유보 소득이라고 하면 소득 금액에서 일단 법인세 같은 경우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법인세 빼고 그다음에 법인세 외에도 뭐 기타 세금이 여러 가지 붙거든요. 뭐 예. 부가세 그거 붙는 거 빼고 그다음에 법정 적립금이라고 있어요. 법정 적립금이라고 그러면 납입 자본금의 한 50%까지는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납입 자본금이 한 9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 50%면은 4,500억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는 이제 빼주는 거예요. 이거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일정 부분을 적정 유보소득이다 이렇게 하고 네. 그걸 빼고 나서 이제 세율을 부과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예. 세율이 이 90년대 세율이 처음에는 25%였는데요. 네. 나중에는 15%로 좀 낮추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도 어쨌든 과세 얘기가 다시 나오고는 있는데 예. 찬성론, 반대론 다 나오고 있어요. 홍 소장님은 입장이 확실하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찬성론이죠. 찬성. 예. 예. 찬성하는 근거는 뭔가요? 네, 찬성하는 예. 근거는 대략 한 5가지 정도 되는 어떤 보고서에서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네. 첫째는
저세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대주주들 같은 경우에 이거를 이제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내기 싫으니까 그냥 법인에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의 사내 유보금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세금을 안 내도 되고 또 금융소득이 쌓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세금 회피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뭐 대주주는 굉장히 좋죠. 왜냐 그러면 나중에 계속 그 재산이 거기서 알짜 재산이 쌓이고 있으니까 세금 안 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내 유보금이 많아진다는 거는 대주주들에게 굉장한 그 탈세가 된다. 예,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과세 제도가 사라지자 사내 유보금이 많이 늘어갔고 그래서 이제 투자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임금도 안 올라가고요. 네. 그래서 하자는 쪽이고 세 번째는 경기가 어려울 때는 돈이 돌아야 되는데 사내 유보금 있다는 건 돈이 안 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있고. 예. 다섯 번째는 이제 이게 그 이웃 나라, 일본, 대만, 뭐 미국 이런 나라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우리나라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비슷한 이웃 나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자. 이게 이제 찬성론자들 얘기입니다. 네. 반대론도 듣고 싶은데요. 일단 시간이 저희가 여기까지인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홍원호 시민경제사회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김대리의 생존 전략. 생생 직장인 시택. 시간이 돈이죠. 근데 돈 주고 시간을 다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서는 시테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성공 직장인 코너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내와 성공전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이 벌써 이 성공 직장인 네 번째 시간이네요. 빨리 지나갑니다, 사실. 네, 정말 화살과 같이. 근데 오늘은 어떤 성공 메시지를? 뭐 연일 날씨가 폭염이라서 이때쯤 되면 이 삶에 대한 배터리가 좀 방전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오는데 너무 더웠는데 그래서 더위로 힘들어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저 성공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장제 한 병을 갖고 왔습니다. 약 파시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강장제 약은 성공타민입니다. 성공타민이요? 예. 뭔가 진정 가는데 어떤 건가요? 제가 뭐 조어를 좀 잘하는데요. 성공 플러스 비타민을 합성해가지고 성공타민이라고 봤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성공타민의 주 원료가 무슨 비타민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것이죠. 생각. 생각으로 만든 자양 강장제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청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MC께서 한번 대답해 보시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 예. 찍을 때 가장 좋은 건 바로 전에 나온 걸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생각 아닌가요? 네, 생각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생각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요즘, 요 연예계, 우리나라 이제 어떤 사회에 의리라는 단어가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의리가 큰 히트를 치고 있는데 저는요, 오늘부터 의리를 없애고 생각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요? 그래서 왜냐면은 생각이 모든 결과의 출발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은 왜 이런 말씀드리냐? 뭐가 잘 안 풀리고 어려울 때 5만 가지 생각이 난다는 말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5만 가지 생각은 진짜로 한 심리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인간이 하루에 생각하는 숫자가 대략 5, 6만 가지 정도 된답니다. 진짜요? 이게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재밌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한 75%. 평균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많군요. 생각이 한 25%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제가 보면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또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부정적인 분들은 어떤 말을 이렇게
달고 살까요? 부정적인.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글쎄 뭘까요? 사실은 무엇을 좀 시키면 실수한다는 거죠. 이건 네. 하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 큰놈이 그러는데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얘 네. 반대로 네. 옳소, 맞소, 그다음에 좋소 한다는 거죠. 예, 같은 대답이지만 한쪽에는 실소지만 이쪽에서 옳소, 맞소, 좋소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들은 어떤 공통적인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바로 항시긍정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항시긍정. 예, 늘 긍정적으로 정상을 해서 이걸 가지고 뛰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부정하는 것은 에너지가 아닐 것이고 긍정이 에너지다라는 말씀이시죠.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은 사물을 대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부정적인 사람에는 두 개의 적이 나타나는데 늘 나타난답니다. 그게 뭐냐? 네. 바로 부정적. 예. 그다음에 습관적. 근데 이제 긍정적인 사람들한테는 좀 다르게 긍정적, 적극적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한 수년 전이니까 뭐 몇 년쯤 됩니다. 그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라고 이하 씨.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 좀 운이 좀 달라니까 그분과 함께 같이 퍼포먼스 같은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네 손가락 로 이제 쇼팽의 즉흥 환상곡이라는 것을 연주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정상인 손을 가진 분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때 그분이 한 6년 정도 연습하고 이 퍼포먼스 보여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뭐 관객들이 열심히 박수치고 흥분의 도가니가 됐는데 거기에다가 이분이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떤 여러분, 메시지인가요? 제가 손을 딱 올릴 테니까 따라서 오십시오 하면서 이분이 손을 딱 올리라 하면서 꽉 쥐고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을 연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희아 씨가 정상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이 몸이 성성하신 분한테 나도 온다 왜 당신은 못하느냐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 사실 뭐라고 말씀드릴까 가슴이 좀 뭉클했고 그래서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마음 장애, 심적 장애, 생각 장애가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떤 길이든 뚫리는데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냥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집안이 좀 어려워서 대학 다닐 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좀 그 보조 역할을 했는데 전신주를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세팅하는 그런 어려웠겠어요.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운 것 중에 재밌는 것은 그 이런 그 전문가들은 이 전신주를 심을 때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일단 구멍을 크게 파더라고요. 구멍을 크게.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작업하기도 좋고 이 포지션 하기도 좋은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One size bigger hat. 그러니까 영문으로 말씀 좀 죄송한데 한 치수 더 큰 모자.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 좀 사고로 좀 크게 이제 사원이라는 과장급의 사고로. 과장님이시라면은 부장님의 사고로. 부장님이라면 사장님의 사고로 세상을 보라. 그러니까 이걸 뭐 영어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빅싱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크게 하시면은 아무래도 사물을 보는 패러다임이라든가 관점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성공자들은 무엇을 할 때 일단 생각을 크게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시각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럼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그러면은 이제 뭐 크게 하는 것도 긍정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요것은 제가 이제 강의장에서 하는 그 노하우인데요. 되게 이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부류가 있고 긍정적인 부류가 있는데요. 부정적인 분들은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가슴에 보면요. 못이 싹 박혀 있어요. 못이요? 그 못을 좀 뽑아줘야 하는데 이분들은 늘 못해 먹겠다. 못해겠다. 이 반찬은 어떻게 먹냐 못 먹겠다.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분들은 그 못자를 쓰지 않습니다. 해보겠다. 먹어보겠다. 하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는 안 돼.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은 큰 차이가 없고 작은 차이인데 그 차이가 못이라는 것이죠. 못의 여부. 그래서 그 못을 뽑아주면 그분이
바로 부정에서 긍정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 그래요? 예. 혹시 그 소장님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긍정적이셨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못을 언제 뽑으셨어요? 그럼? 37에 뽑았습니다. 37에요? 제 예. 손톱을 보면 상당히 손톱이 짧은데요. 네. 부정적인 게 이 손톱을 뜯는 습관을 37살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저도 좀 손 뜯는 버릇이 예, 있는데. 예. 늘 부정적이니까. 근데 이것을 네. 딸이 예. 딱 치는 거예요. 탁탁 치는 겁니다. 이것을. 네, 제발 네. 이렇게 빨지 말라고. 오. 그래서 조금 삶이 바뀌어지면서 예. 그래서 이제 긍정으로 가려면 작은 성취가 좀 생겨야 되는데 네. 일단은 생각부터 바꿔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방법은 애청자 여러분 간단한데요. 제가 오늘은 소리를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네. 예, 제가 그래서 예. 못 먹겠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한참 있다가 예. 먹겠다 하시면 됩니다. 아. 제가 못하겠다 그러면 하겠다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마음으로 해보시죠. 해서요. 자, 예, 시작. 애청자 여러분 못 먹겠다 하셨죠? 예. 자, 못하겠다. 뽑으셨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못이 빠진 소리가 들립니다. 네. 아, 그 37가지는 못을 박은 채로 계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 못을 예. 본인이 뽑을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 스승 또는 뭐 지인, 네. 부모님들이 뽑아줬는데 저는 지인이 뽑아줬습니다. 그 못된 못을 한번 쑥 보니까 네. 제가 사고가 긍정적으로 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지인이 따님인가요? 아, 짜느님은 아니고요. 예. 학교 후배입니다. 학교 후배. 예, 예. 그 친구가 당신은 늘 부정적이라서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그거 먼저 뽑고 대중 앞에 나서라.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는 꾸준한 연습인가요? 연습이면서 일단 뭐 들이대는 겁니다. 저는 막 끝까지 들이댑니다. 들이대는 예, 거요? 들이대다 예. 보면 네. 또 이 생각이 행동으로 바뀌고 네. 또 행동이 바뀌면 좋은 결과로 오는 그런 선순환이 온다는 걸 좀 체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구체적인 사물로 알려주세요. 그때 백지수표도 가져오셨었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가져오시진 않으셨지만 성공 탐인. 예, 예. 그리고 못. 이런 걸 생각하면은 좀 더 긍정적으로 저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것은 공짜라는 것이죠. 네. 희망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성공하세요. 네. 성공전략연구소의 이내화 소장이었습니다.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마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LTA SK텔레콤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아,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예, 방금 이내화 성공전략연구소 소장님 말씀 들으셨어요? 가슴에서 못을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못하겠다, 못해먹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해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게 들었습니다. 생생경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생생경제에서 다 못 들으셨던 부분들 있으시면은 홈페이지 YTN 라디오로 들어오시거나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앱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은 인터뷰 전문도 올라오거든요. 확인하실 수 있고요. SNS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뒷이야기 또 사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